우리 김프로님의 미스터 마켓도 가보겠습니다. 자, 헤드라인 주십시오. 금융사 부실 채권이 는다는 얘기인데 뭐 저렇게 쭉 써서 그렇지 30조예요. 30조. 30조. 네, 그죠? 3조, 30조. 그죠? 네. 30조 원이다라는 이제 제가 이렇게 저 헤드라인을 뽑은 건 아니고 신문사 한 군데서 이렇게 헤드라인을 뽑은 거예요. 이제 주의 주목을 좀 하자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게 10일 날 기준으로 감독원에서 그 은행보험, 신용카드, 저축은행, 캐피탈 증권사, 선물사, 자산운용, 부동산信託사 요걸 우리가 금융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 금융사들의 고정 이하 여신. 그러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걸요. 그 금융사들은 그 대출의 건전성을 5가지로 나누거든요. 이 정상이다. 정상. 정상 다음에 야 주의를 요한다라는 측면에서 요주의. 그 다음에 고정. 그 다음에 회수 의문. 그 다음에 추정 손실. 이건 추정이야. 추정컨대 손실 났어. 이렇게 하는데 금융사의 건전성을 가늠자로서 뭘 쓰냐면 요 중간에 있는 고정 이하의 여신이 얼마이냐. 그래서 우리가 통상 관용구로 고정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고정, 회수음은 추정 손실 요 3가지를 이른바 이게 정상 채권이 아닌데 이렇게 분류해서 부실화될 가능성이 많은 채권으로 분류를 하는데 이 규모가 감독원 자료니까요. 30조 원에 달한다. 1분기 말 기준으로 29조 4,605억 원인데 이게 작년 1분기 말 비교해서 12.2%가 늘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3조 2천억 가량이 늘었다고. 그래서 이 기간 동안 하루 평균 굳이 이렇게 환산을 해보면 하루에 177억 원씩 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많이 는데 차트를 하나 보여주시면 이게 금융권별로 어떻게 돼 있나. 은행이 뭐 압도적으로 여신이 많은 데니까 10조 4천억이고요. 저게 저는 걱정스러운데 저축은행이 5조 7,900억이에요. 저축은행? 저게 여신 규모로 따지면 저축은행이 상대도 안 될 거거든요. 예. 저축은행의 고정이하 여신이 시중은행의 거의 60%에 달하잖아요. 저게. 네. 그죠? 저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캐피탈 3조 5,600억, 그다음에 보험이 3조 786억, 증권도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3조 400억, 그다음에 부동산 신탁이 1조 7천, 카드 1조 7천. 자산운용은 뭐 여신 기능이 없으니까 저건 큰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저축은행을 좀 들여다보면은 5조 7,900억인데 이게 무려 전년 동기 대비하면 23.4%가 늘었어요. 고정이하가. 그다음에 캐피탈도 3조 5,600억이라고 그랬는데 22%, 신용카드가 22%. 그러니까 수신 기능이 취약한 금융권별로 우리가 통상 제2금융권이라고 하잖아요. 여기가 엄청 늘었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이제 금융투자업계 이게 증권사인데 이게 얼마냐? 13.7%가 늘어서 3조 원을 돌파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금융회사별로는 기업은행의 고정이하 여신이 2조 7천억인데 여기는 기업은행이 중소기업 담당이잖아요. 예. 여기는 아마 PF를 많이 안 하는 데일 텐데 그래서 2조 원대를 단일 금융사로서는 제일 많다. 그다음에 KDB 산업은행 여기는 뭐 정책금융기관이니까 어느 정도 이해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1조 3,900억. 그래서 1, 2등이 이제 국책금융기관이죠. IBK, KDB 이렇게 돼 있고 시중은행별로는 그렇게 눈에 띄게 뭐 차별화는 안 됩니다. 신한은행, NH농협은행, KB은행 이 순서대로 9천억대, 8천억대 이렇게 되니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 눈에 띄는 건 저는 깜짝 놀랐는데 OK저축은행이 8,600억이에요. 시중은행 정도 규모네요. 아마 이제 PF가 많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증권으로서는 신한투자증권이 제일 많고 캐피탈은 현대캐피탈이 제일 많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단기간에 많이 느는 이유가 뭐 일반 기업 여신이라든지 개인 여신, 개인 대출에도 조금씩 부실률이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제가 볼 때 아까 제2금융권이라고 얘기하는 저축은행 그리고 캐피탈 증권 네. 여기가 갑자기 늘었잖아요. 이거는 아마 PF 대출 그중에서도 본 PF 전에
통상 이들이 많이 하는 브릿지론의 부실률이 많이 올라가서 그렇지 않겠나 싶은데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저축은행 쪽에 신용 등급이 조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기평에서 최근에 4개 저축은행의 신용평가 등급을 낮췄는데 그 회사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트 주세요. 자, 2023년 초와 2023년 6월 1년 6개월 만에 어떻게 바뀌었냐? 키움저축은행이 A-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저건 이제 관찰 대상이라는 거죠. 관찰한다는 거죠. 바로저축은행은 안정적에서 부정적, 안정적, OK저축은행도 다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대부분 보면 트리플 B 플러스에서 거기에서도 안정적이 있고 부정적이 그렇죠. 있어요? 아이고. 그러면 저기서 더 안 좋아지면 등급이 하향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트리플 B가 투자 채권 거의 마지노선일 그렇죠. 거예요. 그런데 보면 다 PF가 들어가 있죠. 키움도 PF 익스포저 가중, 바로저축은행도 브릿지론 규모 과중, OK저축은행도 PF 및 뭐 건전성 위험 확대, 웰컴저축은행도 PF 익스포저 과중. 근데 저 은행들이 저축은행에서 굉장히 큰 은행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밑에 은행들은 사실은 신용등급을 안 줬을 가능성이 많죠. 지방저축은행 조그만 데 이런 데들은 저것도 돈을 내야지 신용등급 받는 거거든. 그래요? 저기서 그냥 해주는 게 아니에요. 돈을 내서 왜냐면 어때요? 이렇게 그것도 그렇고 내가 뭐 채권 발행을 할 때는 신용등급 필요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 저축은행들의 이 신용등급이 부정적으로 이제 바뀌는 이유가 PF라고 말씀드렸는데 금융권 전체적으로 PF 연체율을 한번 볼까요? 한번 차트를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 쭉 로켓처럼 올라간 게 뭔지 아세요? 저축은행이 아니라 증권입니다. 증권. 엄청 높죠. 근데 저 저축은행, 저 증권도 아마 대형 증권사들도 일부 있겠습니다만은 중위권 그 기업금융, IB, 특히 부동산 금융을 특화했던 회사들의 부실률, 연체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겁니다. 15.88%는 좀 심각하죠. 저거 조금 보완해서 보셔야 되는데 그 보증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분모에는 대출만 있는데 분자에 있던 게 만약에 보증이 있다가 보증에서 터지면 그게 위로 떵하니 올라오거든요. 어쨌든 그것도 본인들이 부담해야 될.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약간 조금 문제는 있는데 부실이 좀 커진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중은행들을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으실 것 같고요. 다만 이 금융권, 제2금융권을 위주로 한 이 PF 그것도 브릿지론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리가 좀 긴장감을 가지고 봐야 될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일부 부동산이 뭐 회복세다라는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건 정말 일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건 부실화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그 지역 사이트의 그쵸.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지방이라든지 이런 쪽에 비인기 지역에 이 PF 그것도 브릿지 대출은 여러분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시행사가 이제 땅 작업을 해갖고 와요. 그러면 땅 작업에서 시공 시작할 때까지 기간이 많이 걸리거든. 근데 그때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이게 경제성이 있을는지 그리고 준공 확약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좋은 메이저 건설사가 나올는지 그렇죠? 그런 게 나오면 은행이 이제 들어오죠. 본 PF라고. 근데 거기 전까지 시공을 시작하기 전까지의 이른바 위험 대출을 우리가 브릿지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말이 좋아서 브릿지론이 좀 위험한 대출이에요.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그 제2금융권에서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안정적이지 못하다라는 측면이 많고 그로 인해서 저축은행, 일부 증권사, 캐피탈 그리고 보험사, 카드사까지도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정 이하 여신 전에도 한번 잠깐 얘기는 한 것 같긴 한데 그죠? 5단계에서 이제 가운데가 이제 고정인 거잖아요. 고정이 무슨 뜻이?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일본 말을 번역한 것 같은데 고정이다. 뭐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그냥 이자 제대로 받으면 정상, 그다음에 1에서 3개월째 못 받으면 요주의,
3개월 이상 못 받으면 고정, 고정이야. 6개월 이상 못 받으면 회수 의문, 그리고 100% 거의 떼 있다 보면 이제 추정 손실 이렇게 이제 그렇죠. 되는 것 같은데 네. 고정이야 이것도 참 말이 좀 네. 그래요. 고정하고 싶지 않지? 아니 고정이란 말이랑 우리가 쓰는 근데 말이랑 뭐 금융회사 직원들은 관행적으로 이 말을 많이 쓰죠. 얼마야 고정이야가 예. 이렇게. 평균 이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좀 뭐 정상 아니, 평균까지 평균하고 개념은 평균 좀 다르죠. 다르죠. 근데 고정은 맞아요, 그러면? 고정. 고정도 안 맞잖아. 근데 사실 뭐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는 아니어가지고 그쪽 업계에서만 쓰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런 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거죠. 몰라도 되는데 우리. 그래서 이제 예? 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좀 낮춰주거나 이렇게 자금이 이제 돌 수 있게끔 해주면은 이런 게 좀 낮아질 수가 있거든요. 유동성이 좀 공급이 되는 거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기대가 없잖아요 지금. 그죠. 문제라. 네네. 금리를 최소한 동결이나 한번 올릴 수 있는 상황이지 갑자기 지금 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이 좀 더 많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찾아보니까 정프로님 얘기가 맞네요. 왜요? 이게 고정을 영어로 하면은 substandard, 그러니까 고정 이하겠죠. 그러니까 써보니까. 스탠다드 이하. 네. 그러니까 표준 이하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뭐 맞네요. 정프로님 말씀. 표준이라는 말이 좀 그런 뭐 기준이라든지 뭐 하여튼 그 정도 해야지 고정 이하는 좀 말 이상한 것 같아. 네. 제가 은행권에 좀 얘기 좀 해드릴게요. 정프로가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아 그렇습니까? 네. 그거 가지고 이렇게 너무 오래 하지 마시고 시간 없어요 지금 10분 넘어서서. 자 그러면 우리 네. 권 팀장님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얼른 박병창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